이제 좀 주역을 조금 아실 것도 같습니까? 뭐 썰렁한 농담으로는 알만합니까? 알보다 큽니까? 작습니까? 뭐 그러는데 주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늘 재미도 있고 대할수록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게 주역입니다. 조금씩 이걸 통해서 정말로 세상을 보는 눈 같은 게 조금 트일 수 있다면은 참 좋겠어요. 주역을 통달한 사람이 점을 안 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한번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지금 주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점을 얘기하기도 하면서도 이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상황이 되면은 어떤 얘기가 될까라는 쪽으로 계속 돌려서 얘기하는 이유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점도 됩니다. 전혀 그걸 못 본 채 그냥 자기 눈앞에 일 가지고 뭐 이게 길하냐 흉하냐 안달복달하는 마음 가지고는 점도 안 돼요. 이게 보편화시켜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 해당할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눈을 얻고 어떤 처신의 방법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나가다 보면은 참 이제 주역이 아주 우리 삶에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된다는 게죠. 그렇지 않고 순수히 뭐 복서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될 것도 안 됩니다. 원래 우리가 큰 걸 얻으려고 하면은 가다가 부스레기를 주워도 많이 주워요. 근데 아예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면은 부스레기 줬다가 그것도 못 줍고 끝나요.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자고요. 아주 큰 목표. 주역을 통해서 좀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는 눈을 얻어보겠다.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. 이게 태극기도 그렇고 음양이라는 모든 것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체를 확인하고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을 죽이는 그 과거와 현재를 원만하게 이어나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품으면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이제 준꾀의 마지막, 준꾀를 마지막 꾀까지 쭉 풀고 준꾀에 이제 생략하고 넘어갔던 몇 가지 얘기를 이제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정농무에 대해서 사냥터에 나가서 사슴을 쫓는데 안내인도 없이 쫓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사기를 당한다든가 큰 인생의 실패라는 것은 남이 뭐 어쨌다 하기보다는 결국은 자기 욕심이 많은 책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제 친구 가운데도 잘 나가다가 그래서 실패 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. 조금 뭘 모았다 싶은데 어떤 친구가 살살 꼬시는 거죠.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 번만 하면 뭐 자잘한 거 문제가 아니다. 뭐 옛날 우리 시절에 영화 보면 뭐 이번에 한 건만 하면 뭐 다이아몬드 반지가 문제냐 뭐 이런 허장강 씨가 하는 뭐 그런 그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러는 일확천금의 기회 이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할 때 자기 욕심이 싹 쓰여버리면은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죠. 좀 조금만 이성을 가지면은 야 그렇게 돈 잘 벌 수 있는 일이면 왜 나까지 왔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. 그게 어떻게 굴러서 나한테까지 오냐 남이 안 가져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. 눈앞에 공을 탐하고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냥 막 딸려나가서 그런 때는 옆에서 아무리 충고를 해도 또 그냥 귀머거리 이게 돼버려요. 참 합갑한 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큰 실패 보고 나서는 그걸 그래서 그런 실패를 또 한 번 크게 본 사람은 대단히 반성하고 그러면은 그런 실패를 또 한 번은 약이 되기도 하니까 뭐 그거 약이라고 삼는다고 하면 좋지만은 너무 큰 실패는 그거 만회하는데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는 것만 못합니다. 그런 욕심에 끌려가지고 쭉 빠져들어가다 왕창 망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그 역사상에 손빈과 방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유명한 얘기입니다. 손자병법하고 관계 있는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방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.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문입니다. 동문. 귀곡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동문 수학을 했다고 그러죠. 손빈과 방연이. 근데 방연이 먼저 이제 나가서 출세를 합니다. 방연이 먼저 나가서 출세를 해요. 병법가로 출세를 하죠. 군대를 잘 부리고 장군이 되죠. 나중에 이제 동문이군
그래서 손빈이 나중에 방연덕 좀 볼까 하고 찾아갑니다. 그래가지고 나도 좀 같이 벼슬 하자. 그런데 손빈이 재주가 훨씬 뛰어난 걸 방연이 알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반기는 듯이 그냥 뭐 맞아드리고 그래가지고 추천도 해주고 그러는데 슬그머니 뒤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손빈을 함정에 빠뜨려버립니다. 저기 접자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서. 그래가지고 형벌을 내려요. 그래가지고 압슬형이라는 형을 받습니다. 압슬이라는 게 뭐냐? 무릎을 바쳐서 깨트려버릴 겁니다. 네, 무릎을. 참 옛날 형벌 잔인한 거 많아요. 그게 5형이잖아요. 크게 얘기하면 5형. 그 제일 가벼운 건 유배 보내는 겁니다. 본장 때려서 유배 보내는 거고, 그 다음에 자자 뜨는 겁니다. 여기다 먹물로 문신하는 거죠. 이 사람은 무슨 죄인이다. 아, 참 끔찍한 얘기죠. 그 다음에가 이제 압슬이라 비슷한 건데 아주 고대에는 발꿈치를 베어버렸습니다. 발꿈치를 싹 자르면은 발꿈치만 잘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강한 근육 힘줄이 발꿈치에 붙어 있죠. 그게 그냥 쫙 줄어붙어서 무릎 아래를 못 씁니다. 결국 무릎 아래 못 쓰는 다리 병신이 되죠. 발꿈치를 싹 잘라버리면 그거랑 비슷한 게 압슬입니다. 무릎을 눌러서 깨트려버리는 거죠. 그럼 무릎 아래는 못 쓰는 불구가 되는 게죠. 그리고서는 자기는 시침 뚝 떼고 막 손빈을 위해서 온갖 그 도움을 다 줘서 겨우 생명만은 구해줬다는 식으로 해서 달아나라고 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. 그러니까 손빈이 그걸 알죠. 모르겠어요. 결국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딴 나라에 가서 이제 일을 갈게 되죠. 복수를 하려고. 그게 자기가 군사로 이제 들어갔다는 걸 방연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합니다. 그게 결국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연을 교묘하게 유인을 하죠. 아주 미끼를 잘 던집니다. 손빈이. 딱 붙었는데 막 후퇴를 합니다. 후퇴를 하면서 군인들이 좀 머물렀다가 자고 이제 후퇴를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아궁이 수를 줄여나갑니다. 아궁이 수를. 그러니까 방연이 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궁이 수가 막 줄거든요. 이게 무슨 징조겠습니까? 아궁이 수가 준다는 건.